중정실록 14권 중종 6년 12월 12일 무자 두번째 기사 1511년 명정등 6년 주강에 나아가다. 중정실록 14권 중종 6년 12월 12일 무자 세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정실록 14권 중종 6년 12월 12일 무자 네번째 기사 영의정 김수동 우의정 성희안 좌찬성 이손 우찬성 김은기 등을 빈청에 모으고 소지서를 내렸는데 그 대략에 내가 저기 한지 이제 6년인데 천재와 시변이 없는 해가 없더니 올해는 더욱 심하여 겨울이 봄처럼 따스하며 눈도 얼음도 없으며 성신이 제 길을 잃었으니 이 모두가 나의 부득한 소치이므로 내 심히 두려워 답할 바를 모르노라. 알지 못하겠다만 현우가 섞여 있는데도 진퇴할 줄 몰랐으인가. 상벌이 중을 잃어 사람이 권징되지 않았으인가. 백사가 게을러 부지런히 봉직하지 않았으인가. 백성이 한탄하는데도 수령이 구휼하지 않았으인가. 옛말에 이르기를 하늘에 응답하되 실지로서 하고 후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기에 근래 여러 차례 구원하였으나 아직도 하나의 절실한 일이 무엇이라고 진언한 것을 듣지 못했다. 지금이야말로 임금과 신하가 서로 닦아 하늘의 경계를 조심할 때이니 경등은 각기 오늘의 근무를 아뢰라 내가 듣고자 하노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이제 물은 네 가지 일 외에 따로 말할 만한 일이 있으면 모두 말하라. 또 근래의 해마다 흉년이 들어 친경하여 본을 보임으로써 인심을 감동케 하려 하였고 예조가 취인을 품함으로 경들에게 수위한 것인데 어떤 이는 하는 것이 옳다 어떤 이는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한다. 나의 생각엔 친경은 세상에 드문 고사로 여겨 취인하기를 명하는 것인데 근래의 붕중이 돌아간 뒤로 외선이 자주 나타나며 중국에도 일이 생겼으니 친경 후에 할애받는 것이었지 마음에 편안하겠으며 팔도의 진화 또한 어찌 폐해가 없겠는가. 강태수는 이미 남의 양자가 되었거늘 대간이 해가 다 가도록 농계하니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는가 하자 김수동 등이 아뢰기를 인사가 잘못된 뒤에 재변이 있는 것이나 임금이 조심하고 반성하면 재변이 상서로 됩니다. 근래 해마다 재변이 있어 상의 조심하고 반성함이 지극하였으며 올해는 온갖 재변이 함께 일어나자 이제 또 몸을 책하는 글을 내리시니 하늘에 응답하는 일에 매우 합당합니다. 신이 비록 반복해서 생각하였으나 그 요점을 하지 못하였겠습니다. 상교에 이르시기를 현우가 섞여 있다고 하셨으나 지금의 형편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대저 사람에게 한 가지 선이 있으면 글을 쓰는 것이니 어떠한 사람에게 다 갖추기를 구하겠습니까? 직임엔 대소가 있어 그 제에 따라 쓰는 것이 가하니 어찌 백집사를 다 현자로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현우가 뒤바뀌어 현자가 아래 백성의 아래 벼슬에 있다면 이는 큰 잘못입니다. 대저 신하를 하는 것은 임금만한 이가 없으니 신하의 사정은 상께서 환하게 아실 터이나 전형하여 선발할 때 다시 계칙하심이 매우 마땅합니다. 상벌은 대사인데 근래 상벌이 맞지 않은 일을 신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만약 안다면 어찌 아뢰지 않겠습니까? 백집사가 게을러서 부지런히 봉직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오랜 폐단입니다. 각 해조 당상으로 철저히 검거하도록 하고 헌부로 엄중히 규찰토록 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백성이 한탄하는데 수령이 굴하지 않는다면 상교도 지당합니다. 팔도의 수령이 어찌 다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래로 만호 건관에 이르기까지 군을 침략하는 자 또한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조정조에서도 포평 외에 계문으로서 파출하였으니 만약 군민을 구휼하지 않는 자가 있거든 관찰사로 하여금 계문하도록 하여 파출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대저 구원하는 데에도 말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구원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말을 들어주는 것이 어려운 까닭이니 말이 시무에 합당함이 있거든 상께서 겸한 마음으로 들어주신다면 아래에서 반드시 말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선농단에 친제하는 일은 옛사람은 흉년은 백사를 다 제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친경은 제왕의 성사로서 하나는 자성을 이바지하고 하나는 몸소 솔선을 보이는 것입니다. 근래 해마다 흉년이 드니 하늘에 응답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하며 친경은 더욱 해야 할 일입니다. 외방에서는 전문만 올려 진화하고 박물의 진화는 없도록 한다면 어찌 그 큰 폐해가 있겠습니까? 음복은 연락과는 관계가 없으나 다만 해마다 취인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해마다 흉년이 들었고 내년 봄에는 바야흐로 모맥을 심을 터이겠습니까? 또 외방 유생들은 재능이 없는 자까지도 오늘하고 길이 멀어 양식을 쌓을 수 없으므로 모두가 배를 팔아서 먹게 되니 경중 사람들도 굶주리는데 취인한다면 큰일입니다. 그러니 어찌 취인하지 않는다는 뜻을 미리 중예에 유고하여 소란이 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가요 등의 일도 폐해가 적지 않습니다. 하고 김수동이 또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장로에 대한 법이 엄하여 장리의 자손은 과거 및 정요한 벼슬을 할 수 없습니다. 강태수는 다른 사람이 양자가 되었는데 율문을 보면 반역 대악의 자식은 다 사형으로 논죄하지만 남의 양자가 된 자는 죄주지 아니했습니다. 남의 양자가 되면 양부를 위하여 3년복을 입지만 생부에게는 기년복을 입으니 이로써 보건대 친자와 양자는 매우 다르므로 신이 전일의 중을 택하여 의논드리기를 홍문관 춘추관 대성 정조 등의 벼슬은 할 수 없고 다른 벼슬은 할 수 있다고 아뢰었던 것인데 이제 대간이 해가 다 가도록 농계하기를 직을 비우는 패단이 또한 많으니 우선 강태수의 직을 갈고 난 뒤에 널리 의논하여 법을 세우는 것이 가하겠습니다. 하고 성의하는 아래기를 신의 뜻은 대개 김수동이 아랜 것과 같습니다. 남의 양자가 된 것은 그의 자식이 된 것입니다. 반역자의 아들도 남의 양자가 된 자는 연좌가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로써 본다면 강태수는 하지 못할 벼슬이 없으나 양부만을 아비로 여기고 생부를 길 가는 사람처럼 본다는 것은 윤리에 박할 듯하므로 신이 전일의 의논에서 대성 홍문관 정조 외에는 서임을 허락할 수 있다고 아뢰는 것인데 이제 대간이 대전의 뜻을 들어서 논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장리의 자식이 양자로 된 일에 대한 것은 대전에 있지 않으나 대전의 본 뜻은 법을 쓰는 이로 하여금 정리를 참작해서 행하도록 했을 뿐 남의 양자가 된 자를 육조에 서임하지 말라는 것이 어찌 대전의 본의이겠습니까? 강태수를 공조에 서임한 것이 대전의 뜻과 다른 것을 신은 알지 못합니다. 어찌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엔 상께서 짐작하여 강태수를 공조에 서임할 수 있다고 여기면 가르지 마시고 서임이 부당하다고 여기면 가는 것이 옳습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이로써 이해가 되는 것이니 어찌 꼭 법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하고 김은기는 아뢰기를 대간의 논이 이렇듯 극도에 달했으니 가는 것이 가합니다. 하고 이손은 아뢰기를 강태수가 비록 강기손의 양자가 되었지만 강학손의 친자식으로서 육조에 서임되었으니 장래의 사위와 다름이 없습니다. 사위는 처부를 위하여 일복을 입지만 남의 양자가 된 자식은 생부를 위하여 기년복을 입으니 어찌 사위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서경받은 직이면은 서임하지 말아야 하며 공조처럼 서경을 거치지 않은 곳이라면 서임할 수 있으나 대간의 논계가 이에 이르니 갈고서 법을 세우는 것이 가합니다 하여다. 김수동, 성희안, 손은기 등이 마패를 훔친 최맹손의 일을 의논하여 아뢰기를 맹손이 상서원의 서리로서 마패를 훔쳤는데 개복으로 인하여 정부에 의논할 것을 명하였기 때문에 유래 기마의 어보 성지를 훔친 자는 참한다 하였는데 우리나라의 마패에는 성지 어압이 없습니다. 또 유래 이르기를 아문의 인신이나 야순 동패를 훔친 자는 모두 참한다 하였습니다. 이로써 보건대 기마의 어보 성지를 훔친 자를 사형으로 논지하는 것은 기마를 중히 여긴 것이요 한갓 성지 어보 때문만은 아닙니다. 최명성은 여러 번 마패를 훔쳤으며 그 수 또한 매우 많으니 주고 마땅하나 마패를 훔친 까닭은 기마하고자 함이 아니라 모두 주식과 바꾼 것입니다. 무릇 사제를 모두 삼복하는 것은 살릴 길을 찾기 위함인데 최명손이 마패를 훔친 정상은 가벼운 듯합니다. 하고 다시 아뢰기를
종묘 사직의 제사가 비록 큰 행사이긴 하나 선농단에 친히 제사하고 적전에 몸소 밭 가는 것은 세상에 드문 일입니다. 수화 연례는 잔치를 크게 벌이기 위함이 아니니 예의 문지를 한쪽만 폐지함이 옳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어찌 폐하겠습니까? 다만 가이오는 경중의 유생만 하고 외방의 유생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선농제 후에 하례를 받게 되면 외방이 모두 전문을 올려 진화할 터인데 이것이 배단이 될까요? 물은 것이다 하였다. 중조실호 14권 중종 6년 12월 10일 무자 5번째 기사 유순정이 사직하기를 6번 하려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조실호 14권 중종 6년 11월 10일 무자 6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래고 헌부가 또 아래기를 이 석번이 지금 황주 목사가 되었는데 이 석번이 비록 공신에 참여하여 이 품에 올랐으나 인물이 용렬하여 백성을 다스리게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황주는 땅이 크니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관을 비운 지 이미 오래이니 이번 도정에 개차하소사니 이 석번을 채직하라고 명하고 나머지는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중조실호 14권 중종 6년 12월 12일 무자 7번째 기사 우의정 성의안이 아래기를 남의 혈령 조수천은 남에게 초피 7령과 흑단자 한 피를 받고서 군관을 삼았다는 이유로 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변방의 조치할 일이 급하고 추구를 끝마친 뒤에 부임하면 늦을 듯하니 오늘 정사이에 개차하소사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중조실호 14권 중종 6년 12월 10일 무자 8번째 기사 박열을 공조 판서로 이 자화를 홍문관 전환으로 박수문을 사관은 헌납으로 삼았다. 중조실호 14권 중종 6년 10월 13일 기축 첫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가 남팽수 장령 김유가 전의 일을 논계했다. 팽수가 아래기를 전일에 상께서 겨울철 천둥으로 인하여 구원하셨는데 성탕의 육책과 같은 뜻입니다. 춘추 전에 얼음이 없는 것은 정치가 해이해져 밟지 못한 상이다라고 하였는데 해이해진다는 것은 형벌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이릅니다. 전자의 이 지방은 최질 중에 반인을 장살하였는데 가장의 품팔이꾼을 죽인 법으로 논했으니 매우 잘못입니다. 중국은 종이 없는 자는 품팔이꾼으로 종을 삼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인을 주는 것은 곧 국가가 재상을 중히 여기는 것이니 노봉이나 품팔이꾼과는 매우 다릅니다. 태종조 때 어느 종친이 비의 지 아비를 죽였는데 유사가 포박하여 왔습니다. 태종께서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종친을 포박하여 왔느냐고 하니 대답하기를 이 종친이 전하에 살려 주기 좋아하는 덕을 해쳤으므로 도망할까 염려했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종친은 죄가 중에도 상께 고하지 않고는 포박할 수 없는 것인데 포박해 온 것은 살인한 죄가 중하기 때문입니다. 김윤무는 경성 판관을 면하려고 꾀한 때문에 도 3년으로 논제하였습니다. 인신으로서 평탄하든 험난하든 마땅히 한결같아야 할 것인데 김윤문이 이러하였으니 죄가 진시로 크지만 이 제방의 일과 비교하여 볼 때 차이가 있습니다. 채수가 설공찬전을 지은 것은 진실로 잘못이나 옛날에도 또한 전등시나 태평 한화가 있었는데 이는 실없는 장난거리로 만든 것뿐 이 지방의 일과는 다릅니다. 이미 정한 죄이지만 이제 상께서 조심하라고 반성하시는 때를 맞아 감히 아뢰입니다 하였다. 중조실호 14권 중종 6년 12월 13일 기축 두번째 기사 유순정이 사직하기를 7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조실호 14권 중종 6년 12월 14일 경인 첫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조실호 14권 중종 6년 12월 14일 경인 두번째 기사 글씨에 능한 문신을 가려 제왕이 경계할 시를 병풍에 써서 올리라고 명하였다. 중조실호 14권 중종 6년 12월 14일 경인 세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호 14권 중종 6년 12월 14일 경인 네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호 14권 중종 6년 12월 14일 경인 다섯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조실호 14권 중종 6년 12월 14일 경인 여섯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송 희종 때 조등이 먼저 어지러운 뒤에 변방의 환란이 생겼는데 그 까닭을 공부해 보면 소인을 기용하였으므로 이렇듯 패한 것이었다. 옛적 임금 중에 군자를 기용하여 흥한 자는 누구이며 소인을 기용하여 망한 자는 누구인가 하자 금토관 박상이 진, 한, 이하 현자와 소인을 진퇴한 일과 흥망의 자취를 아뢰었다. 상이 이르기를 옛적 제왕이 누구인들 군자를 기용하여 흥하고 싶지 않았겠는가만 사람을 알기란 진실로 어려운 것이다. 임금의 마음이 거울처럼 맑고 저울처럼 공평하여 들끝만큼도 사이가 없으면 사와 정이 저절로 가려질 것이다 하자 박상이 홀로 있을 때 조심하는 공정을 쌓기를 청하였다. 진도실록 14권 중종 6년 12월 15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장량 이성은 헌납 박수문이 전에 이를 논계하였다. 이성언이 아뢰기를 채수일은 전에 헌부가 잘못 헤아려 사죄로 조율하였으나 이를 어찌 다시 조율할 판부로 고칠 수 있으리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채수일은 당초의 조율이 잘못되었다. 내가 짐작하여 파직하였지만 이제 그 아들의 상처를 보건대 당초에 부당한 율문으로 조율하였으니 뒤에 반드시 이것을 원용하여 전례로 삼게 될 것이다. 다시 조율함이 마땅하다. 하자 영사 성리안이 아뢰기를 채수의 조율은 진실로 실정에 지나쳤으며 신도 아리려고 하였습니다. 역대의 사서에도 괴이한 일들이 쓰여 있거니와 지금의 채수도 우연히 한 것이요 세상에 전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모두가 다 읽었구나. 증조실록 14권 중종 6년 11월 15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14권 중종 6년 12월 15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14권 중종 6년 12월 16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그 지신이 아뢰기를 외방 유생들이 성농단에 제사한다는 말을 들으면 반드시 서울로 모여들어 별시를 희망할 것이며 또 상이 즉위한 후 처음 거행하는 성사이니 유생이 많이 모인다면 부득이 취인해야 할 것입니다. 성정조에서도 유생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부득이 취인한 예가 있었습니다. 요사이 해마다 흉년인데 전능이 있든 없든 모두 모여들면 경중이 폐해를 받을 것이니 각 골에서 취취하여 뽑아오게 하여 그 폐해를 제거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성노단에 제사한 뒤에 취인하는 것은 의뢰할 일은 아니나 이는 경사이니 할 만한 일이며 만약 취인한다면 널리 선발해야 하는 것이니 뽑아오게 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자 영사 김수동이 아뢰기를 옛사람이 선농단에 제사함을 중히 여기는 것은 위로는 자성을 이바지하고 아래로는 몸소 솔선을 보이기 위함이니 제왕의 성한 행사로 이보다 더함이 없으나 지금은 중원이 조용하지 못하고 남방에 변경이 있고 연사도 흉년이 든 때문에 상께서는 이번 행사를 원하지 않으셨는데도 신등이 정한 것은 태평을 꾸미기 위함이 아니고 이 일이 기년에 더욱 관계되므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얻기란 진실로 쉽지 않은 줄로 압니다만 과거가 잦으면 참다운 인재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에도 뽑았으며 내년에도 또 추장이 있습니다. 만약 향시를 거행한다면 반드시 좌우도로 나눠 양식을 싸가지고 나아갈 터이니 그 배해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취인하는 일은 하지 마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단 친경뿐만 아니라 수화와 연례 또한 폐지할 수 없으므로 내가 정지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만약 이를 거행하면 취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하자 김수동이 아뢰기를 만일 대사례를 행하여 선성의 사당에 참배한다면 취인하는 것이 전례이나 선농제는 자선과 농사를 중히 여기는 것이니 취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구나 식년이라도 흉년이면 물리어 정할 수 있습니다 하고 박열은 아뢰기를 성논단의 제사함은 농사를 힘쓰는 것으로 중함을 삼는 것이니 비록 당연히 해야 하나 그렇게 되면 외방이 전문을 올리고 하례를 드릴 것이고 상께서도 하례를 받게 됩니다. 상차를 거행한다면 이것을 다 피할 수 없으니 우선 선농제를 정지하소서 하고 김수동이 아뢰기를 예는 문과 질이 있는 것이니 문과 질이 어느 한쪽만을 피할 수는 없고 가요 등의 일도 아울러 거행함이 옳습니다.
이 일은 예적의 태산에 보응하고 공덕을 기리던 이 일과는 같지 않고 농사를 힘쓴다는 뜻이 그 사이에 있으니 그 행할 만하나 취인하는 일은 명륜의 추장이 있으니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14권 중종 6년 11월 16일 임전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예저가 별시 보이기를 부음하기에 내 생각에 즉위한 뒤로 선릉에 제사하기는 이것이 첫 행사이니 만약 이를 거행한다면 역시 주인해야 되리라고 여겼는데 이제 제상할 뜻을 보니 서로 모순되고 또 올해는 흉년이고 남쪽은 조용하지 못하고 중국 산동에서도 소문이 들리니 우선 이 행사를 정지한다면 선비들이 자연 소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정원에 온 사수아는 몇인인가 하니 정원이 아래기를 초복을 아래야 되는데 아직 아래지 않은 것이 10인이며 삼복을 아래야 하는데 아래지 않은 것이 8입니다. 하여 전조실록 14권 정종 6년 12월 16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성농단의 친절을 정지하기를 명하였다. 전조실록 14권 정종 6년 12월 16일 임진 네 번째 기사 경상도 병마 절도사 유담년이 치게하기를 신이 수군 절도사 이안세와 더불어 의논하고 주사를 상제하여 웅천에 주둔시켜 별난에 대비하였습니다. 외선이 각진을 침범하여 여러 날 동안 가지 않기에 신이 병선 125척을 거느리고 가덕도의 외선이 숨어 정박한 곳을 애워싸고 토벌하였더니 외선 31척이 일제히 소리치면서 칼을 휘두르며 대항하였습니다. 아군이 짐짓 한 모퉁이를 열어주니 외선 27척은 달아나고 한 척은 배를 버리고 산으로 올라가고 나머지 2척은 사로잡았습니다. 또 14척이 첨저 등처에서 남쪽 대양을 향하여 가게 이를 추격하여 양주 암에 이르러 3척을 포획하였는데 생포가 40인, 화살에 맞은 자가 13인, 화살에 맞아 죽은 자가 20인이었습니다. 생포한 외인은 밀양, 함안, 의령, 장령 등의 관하에 분치하였으며 화살을 맞은 12인은 웅천관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준조실록 14권 중종 6년 12월 17일 개사 첫 번째 기사 병조가 아래기를 주사는 우리나라의 장기가 아닙니다. 대저 왜구를 사로잡지 않는다 하여 우리의 중한 위엄이 손상될 것은 없으며 수로로 추격하다 혹시 한번 패하게 되면 크게 우리의 위엄을 손상하는 것이니 만전의 계책을 하려면 마땅히 편안히 있으면서 적이 치기를 기다리는 전법을 써야 하는데 올라온 계본을 보건대 아군의 선박 100여 척으로 저들의 배 30여 척을 에워쌌다가 짐짓 한 모퉁이를 열어 죽었어 겨우 사로잡았으며 게다가 위험마저 있었으니 위엄을 보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장교하기를 병조가 아래는 것이 과연 내 뜻에 맞는다. 외노가 가덕도의 요새에 의거하거나 우리의 변경을 도둑질한다면 추격하여 토벌함이 가하나 만약 고기를 잡기 위하여 온 것을 이렇게 한다면 이로 인하여 텀이 생기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일이 급하면 조정의 해부를 기다릴 것이 없거니와 긴급하지 않다면 조정의 해부를 기다려서 함이 가할 것이다. 정부와 더불어 의논하라 하였다. 증조실록 14권 중종 6년 12월 17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12월 17일 개사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정은 최윤소는 자식을 진주에서 성원한다고 하려고는 실상은 상주로 갔으니 채직하고 추구하소서 하니 채직을 명하고 명년 정조에는 회례연 및 진 풍정을 정지하고 데뷔 전에 곡연을 행하라고 명하였다. 증조실록 14권 중종 6년 12월 17일 개사 네 번째 기사 충청도 강원도 황해도 제주에 하사하였는데 대략 외노의 친구가 무상하니 변방의 방비를 계칙하라는 뜻이었다. 증조실록 14권 중종 6년 11월 18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14권 중종 6년 12월 18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14권 중종 6년 12월 18일 가보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간원이 아뢰기를 관리에 온지 오래지 않은 수령이 다수 수령을 제수받고는 부임하려 하지 않고 곧 출입 균료로 상언하는 자가 있으니 법을 세워서 출입의 한계를 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수령의 출입 경로에 관한 일은 이미 승전이 있었으니 이제 새 법을 만들어 그 한계를 정하되 만약 변지에 쓸만한 인재가 있다면 이에 구애되어 못 쓰는 일이 없도록 전조는 알아서 처리하라. 나머지는 역시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호 14권 중종 6년 12월 19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호 14권 중종 6년 12월 19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호 14권 중종 6년 12월 19일 을미 세 번째 기사 대신에게 전교하기를 요즘 예변이 있어 소홀한 일이 매우 많으며 성별사가 올 때 중원인의 말이 달자가 난을 일으킨다면 청병할 것이다고 하였는데 비록 떠도는 말이겠지만 지도를 보건대 산동은 우리나라와 매우 가까우므로 만약 산동의 난도들이 패배한다면 우리나라로 달려올지도 모를 일이다. 달자가 난을 일으킨다면 출병을 청할 것이고 남방에도 외선이 자주 나타나니 이러한 일들은 모두 적합한 장수를 얻는 데 달려있다. 평상시에 말 달리고 활 쏘는 따위의 일은 필부의 용맹이요 많은 무리를 거느리는 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모름지기 지략이 있는 자라야 가능하니 장수가 될 만한 자를 미리 길러야 한다. 자, 영의정 김수동, 좌의정 성희안, 좌찬성 이손, 우찬성 김은기, 병조판사 정광필이 같은 말로 아뢰기를 군졸의 강약은 장수에게 달려 있습니다. 옛적 일을 보건대 군사가 적더라도 장수가 적임자이면 이겼고 군사가 많더라도 장수가 적임이 아니면 패하였으니 나라의 성패는 다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모름지기 장수될 만한 자는 미리 길러야 한다는 것은 전에 이미 수교하였거니와 장래에 장수될 만한 자를 가려서 그로 하여금 공사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그의 재능을 시험하는 것은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벼슬은 낮으나 장수가 될 만한 자는 현임에 두어야 마땅하며 사절로 하여금 그 이름을 알도록 하는 것이 가합니다. 또 재상 중에 장수될 만한 자가 어찌 없겠습니까? 미리 뽑지는 않았더라도 문무재상 중에 장수가 될 만한 자는 조정이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신하를 알기로는 임금만한 이가 없으니 상께서 반드시 환하게 아실 터이니 만일 일이 일어나면 즉시 자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이른바 장수를 미리 기르고자 한 것은 설사 장수의 재능은 있다 하더라도 배우지 않으면 장수의 직임을 맡길 수 없고 선함의 일이 있을 것에 대비함을 잊을 수 없으므로 정교했던 것이다 하자 김수동 등이 다시 아뢰기를 모름지기 고금의 사변을 알아야 장수의 직임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사는 각기 그 스승을 정해줘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 뜻이 있는 자라면 어찌 상의 권면이 있은 뒤에야 배우겠습니까? 하였다. 중조실호 14권 중종 6년 10월 19일 을미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하일을 하려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호 14권 중종 6년 10월 19일 을미 다섯 번째 기사 김수동 등이 청하기를 직위가 높은 시신을 보내 유담년이 잡은 외노를 추국하여 그들이 온 뜻과 도저히 향배를 묻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중조실호 14권 중종 6년 10월 19일 을미 여섯 번째 기사 김수동 성희안 이손 김은기 정광필 등이 동의하여 아뢰기를 이제 유담년의 포위의 계본을 보니 생포가 40 화살에 맞고도 산자가 10인 죽은 자가 20으로 그 수가 적지 아니하니 공이 있다고 할 만합니다. 저 외노들이 가덕도를 소굴로 삼고 있으면 본도에서 온 자가 필시 거기에 정박하여 여러 나라를 머물면서 허실을 엿보다가 텀을 타서 도둑질을 할 터이니 혹 방비의 실수라도 하면 그 책임이 변장하게 돌아가게 되므로 이제 서둘러 추격하여 그들을 사로잡은 것은 그 뜻이 여기에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외노가 가덕도 등처에 나눠 정박하여 왕래만 했을 뿐 변방을 범한 정상이 없는데 경솔하게 수군을 써서 험로로 추격하였으니 이는 편안히 있으면서 적이 지치기를 기다리는 만전의 계책이 아닙니다. 또 풍중이 조정의 뜻을 받아갔으니 저들이 향배를 보아서 처리함이 마땅하며 만약 근변이라 모조리 사로잡거나 죽인다면 이는 저들에게 선을 행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더구나 연전에 수토한 거사는 실로 위험한 일이었으며 이번에 추토한 일은 조정의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느닷없이 행하였으니 만약 하나의 졸병이라도 상했다면 우리의 위엄을 손상함이 어찌 크지 않겠습니까? 임기 응변은 멀리서 통제할 수 없다지만 요행일을 바라는 일은
요행이기를 바라니니 마땅히 경계하이하니 하사하기를 잘 참작하여 경솔하게 움직이지 말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변경의 공은 상주지 않을 수 없으니 절도사로 하여금 장사의 공을 등급에 매겨 계문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여 시행함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일이 위급하지 않았는데 조정의 해보를 기다리지 않고 경솔히 주사를 이끌고 험로를 따라 추토한 것은 만전의 계책이 아니니 요소를 내림이 마땅하나 지난해 이미 요소로 경계하였는데 이제 또 경솔하게 움직인 것은 옳지 못하다. 이미 요소로 그 잘못을 체크하면서 다시 공을 매겨 계문하라 하면 온당치 못한 일이 아닌가. 먼저 그 실수부터 추구한 뒤에 농공함이 어떠한가 하자 김수동 등이 다시 아뢰기를 조정의 해부를 기다리지 않고 추토한 것은 매우 잘못이거든. 하물며 일찍이 경동치 말라고 하유했는데 이겠습니까? 그러나 신등이 이와 같이 인원들이는 까닭은 만약 추구하여 주의를 준다면 유담녀는 진실로 경솔하게 거동한 것이나 힘을 다한 사졸들은 농공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등의 생각에는 먼저 유서로 그 실수를 꾸짖은 뒤에 병조가 뒤따라 지금 신등이 의논한 뜻으로 행위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사로잡은 내노를 처치하는 일은 경찰관이 추구한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유담년 등이 비록 잘못은 하였지만 우리의 병졸은 상하지 않고 참 약한 수가 많으니 공이 없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지난해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 것을 경계하였는데 이제 또 조정의 회부를 기다리지 않고 경솔히 행동한 것은 잘못이니 경등이 의논한 바를 유서의 말 가운데 넣어 효유함이 마땅하며 농공행위는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사로잡은 외노의 처치는 경찰관의 추고가 끝난 뒤에 다시 의논해서 처리하라 하여. 진조7월 14군 증종 6년 11월 20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조계를 들다. 진조7월 14군 증종 6년 12월 20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관 안팽수 장년 김유가 전의 일을 아뢰고 팽수가 유원의 죄를 들어 아뢰기라. 유원이 처음 문소전 참봉이 되었을 때 내관들은 유원을 도둑이라고 불렀습니다. 종묘의 망화대 만들 때 유원이 감독했는데 호조가 지급한 중년목을 모두 훔치고 화이어목으로 대체하였었습니다. 호조판서 이계남이 그 제목이 호조가 제급한 것이 아니고 화이어목으로 바뀌었음을 보고 크게 노하여 유원의 불법한 행위를 형조에 보고하였으나 형조가 끝까지 개묻지 않았습니다. 신이 군기 판관으로 있을 때 마침 뇌변으로 인하여 화포를 만드는 제구를 유원에게 맡겨서 감독하게 하였더니 거기에 드는 후지를 모두 훔쳐 쓰고서 휴지로 안을 채운 다음에 겉에만 후지로 감아 놓은 것이 무릇 400여 개나 되었습니다. 제조 신윤무가 보고 처음에는 좋다고 여기다가 조금 뒤에 의심하여 이는 겉만 보고 알 수 없다. 종이, 밀, 송진 등 드는 물건이 많으니 장인의 농간이 있을지 모른다 하고 한 통을 칼로 째어보니 겉만 후지로 바르고 그 속은 모두 휴지였습니다. 신윤무는 깜짝 놀라 제조에게 고하여 파직하려고 하였는데 마침 말을 전하는 자가 자세히 하게 못하여 중지되었으며 그때 헌부도 이를 논박하려 하였으나 마침 채직된 때문에 면했던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유원의 일은 과연 잘못이니 파직함이 매우 마땅하다. 우선 사무를 시켜 추구하여 정상을 알아본 뒤에 파직함이 가하다 하였다. 도둑이네. 진조실록 14권 중종 6년 12월 20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사민으로 도망한 자는 초범 모두 감사하는 것이 전례인데 매양 조계 때 품하여 처결한다면 반드시 사형수의 처결이 간혹 지체될 것이다. 다 같은 초범을 누구는 감사하고 누구는 사형하겠는가? 상복하는 죄수 중에 초범한 사민의 도망자가 있으면 번거롭게 조계하지 말고 모두 감사할 것을 정부에 의논하라. 증조7월 14권 증종 6년 12월 20일 병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증조7월 14권 증종 6년 12월 20일 병신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증조7월 14권 증종 6년 12월 20일 병신 여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시독관 김정희 아뢰기를 요사이 상께서는 모든 일이 시비에 있어
한 사람이 옳다고 하면 시행하려 하고 한 사람이 옳지 않다고 하면 곧 그침으로 호령이 한결같지 않습니다. 선농 사이에 친사함은 이른바 하늘을 공경하고 신을 제사하고 백성을 권면하매니 임금의 일 중에서 무엇이 이보다 크겠습니까? 성명이 내리자 사람들은 모두 전하께서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권면하신다고 일컬었는데 오래지 않아 곧 정지하시니 비록 흉년 때문에 정지하였다고 하지만 흉년이 들어 백성이 곤패한 때일수록 더욱 행해야 할 일입니다. 말을 멈추고 도를 논하며 노나라를 지나며 공자 묘에 제사한 것도 모두 전쟁으로 인하여 피곤할 날이 없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상계사 선농의 친사함을 정지했다는 말을 듣고 모두 이르기를 성악이 날로 고명해 가시지만 조금은 미진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친경은 위로 자성을 받들고 아래로 백성을 권면함이니 이는 진실로 하여야 할 일이다. 예조가 치품하게 행하려 했던 것인데 요즘 남쪽이 조용하지 못하고 흉년이 들었으면 더욱이 친경한 뒤에는 취사하여야하는데 흉년에 취사하는 것은 폐가 있으므로 정지한 것이다 하자 김정이 아래기를 해마다 흉년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궁경을 행함직하다고 이르는 것입니다. 전교에 이르기를 증원에 이르고 남쪽이 조용하지 못하므로 성사를 치를 수 없다고 하셨지만 이 일은 태산에 올라 보응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하였다. 인도시로 14권 중종 6년 12월 21일 정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집이 민원 혼납 박수문이 전에 이를 아뢰고 박수문이 또 아뢰기를 이제 경찰관을 보내어 사로잡은 외인을 추구하게 하라 명하셨으나 복명의 행차에 배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관찰사로 하여금 추구하도록 하소서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에 인원이 분계가 높은 시신을 보내야 한다기에 특별히 보낸 것이다 하자 영사 성현이 아뢰기를 특별히 경찰관을 보내고자 한 까닭은 그들이 나온 의도를 주문할 뿐만 아니라 도주의 향배의 뜻도 아울러 상세히 공문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고 특징관 이손이 아뢰기를 신은 유담년이 외노를 토벌하려 사로잡았단 말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신은 일찍이 김해 부사로 있었는데 가덕도는 우리의 땅으로부터 매우 가까워 연화도 욕지도 등과는 다르고 안골포, 연포의 안쪽에 있으니 만약 외노가 가덕도에 머문다면 김해 사람들이 해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작은 패단입니다. 외노가 만약 이 지역에 머물면서 우리의 지경을 노략질한다면 제진이 구원할 수 없습니다. 김해의 진을 둔 까닭은 외노로 하여금 감히 우리의 지경을 가까이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외노가 가덕도에 머무는 까닭은 우리를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을 가덕도에 살게 한다면 그 패는 삼포에 살게 할 때보다 심하여 잠깐 사이에 거민을 노략하게 되므로 부산포 등이 미처 구원하여 토벌할 수 없습니다. 유담년 등이 주사로서 토벌하여 사로잡은 것은 우리의 장기가 아닌 것을 썼으므로 옳지 못한 듯하나 우리나라가 100년 이래로 전혀 주사를 익히지 않은 탓이며 만약 주사를 익혔다면 어찌 불가능하였겠습니까? 또 신이 듣건대 이 종인이 또한 주사를 익혀 외의 내침에 대비하였다는데 이 종인이 만약 유서를 내려 유담년을 체크하였다는 말을 듣는다면 반드시 까닭을 모를 것이니 아울러 전라도에 유서를 내리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또 유서로 유담년을 체크한다면 뒷날 바로 부득이 토벌할 일이 있게 되더라도 사절들은 이 일을 말 삼아서 장수의 영을 믿지 않을 것이니 신의 생각에는 꼭 유고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유담년의 공로는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외노로 하여금 가덕도의 요새를 점거하게 하는 것은 진실로 불가하지만 지금은 우리의 장기가 아닌 것으로 수토하였고 또 약점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자 성희안이 아뢰기를 이 손의 말이 옳기는 하나 유담년의 이 거절은 매우 잘못이니 모름지기 그의 실수한 바를 하유하시어 뒤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이 손이 아뢰기를 전조의 정진은 비록 유장이었지만 주사로 외노를 추토하여 외선 40척을 금살하여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만약 주사를 잘 훈련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도 쓸 수 있으며 만약 지금 주사를 쓰지 않는다면 수군 절도사의 직임 또한 해이해질 것입니다. 하고 참작한 이 사균이 아뢰기를
유담년이 조정의 회부를 기다리지 않고 주사로 갑자기 톡을 한 것은 진실로 잘못입니다. 그러나 유담년이 옳았다고 하는 자도 있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유서를 내리지 말고 다만 사람을 시켜서 그의 잘못을 효유하도록 함이 어떠한가. 자 성희안이 아뢰기를 말로 효유함이 글로 효유함만 갖지 못하며 외노로 하여금 절대로 가덕도에 왕래하지 못하도록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였다. 중조실호 14권 중종 6년 12월 21일 정유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호 14권 중종 6년 12월 21일 정유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호 14권 중종 6년 12월 21일 정유 네 번째 기사 김수동 등이 아뢰기를 사민 도망자는 그 호수를 못 뺀다는 것이 대전의 법입니다. 근래의 제왕이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으로서 도망자의 처분은 당연히 죽을 죄에서 살릴 수 있는 길을 구하여 특히 사형을 감하는 것이니 비록 초범이라도 정상이 용서할 수 없는 점이 있다면 마땅히 법대로 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조계에서 개품하지 않고 일제 감사로 논한다면 이는 법을 폐지하는 것이니 전대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중조실호 14권 중종 6년 12월 22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호 14권 중종 6년 12월 22일 무술 두 번째 기사 강릉 전에 충문을 쓸 붓과 먹을 지급하였다. 처음에 채침이 경련에서 아뢰기를 수호군의 필묵을 쓰므로 매우 더럽다고 하여 상이 호조에 물으니 호조 판사 장순손이 낭비라고 아뢰었으나 제급을 특명한 것이다. 중조실호 14권 중종 6년 12월 20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호 14권 중종 6년 12월 20일 무술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호 14권 중종 6년 12월 23일 기해 첫 번째 기사 경상도 군위 현에 벼락이 떨어지다. 중조실호 14권 중종 6년 12월 24일 경자 첫 번째 기사 내 이를 보내어 문성부원군 유순의 병을 묻고 약을 내렸다. 중조실호 14권 중종 6년 12월 24일 경자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니 다 윤허하였다. 장리의 자식으로서 남의 입후된 자를 서임할 직임을 의논하여 정법으로 삼을 것을 명하였다. 중조실호 14권 중종 6년 12월 25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약을 내려 홍경주의 병을 구제하도록 명하였다. 중조실호 14권 중종 6년 12월 25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채수를 인천군으로 김세준을 사관원 정원으로 삼았다. 중조실호 14권 중종 6년 12월 25일 신축 세 번째 기사 경상우도 절도사 유담년이 가덕도를 수토한 군공을 논정하여 아뢰도록 명하였다. 중조실호 14권 중종 6년 12월 26일 애민 첫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제주목사 장임의 사간인의 말이 이제 귀일되었으니 장임을 급히 추국하여 그 죄를 정해야 합니다. 내시 교관 박영은 허물을 신등에게 돌리니 주문한 뒤에 타사에 옮기셔서 이 광필, 이 종리는 사죄를 범하고 파직된 지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았으니 서용함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박영의 일은 타사로 옮기는 것이 가하며 주문할 것은 없다.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호 14권 중종 6년 12월 27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지난번 대제 때 서계 후에 조화를 받고자 하셨으나 간운이 아뢰므로 정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문을 상고하고 재상으로 인원의 서평에는 취재하는 예가 없다고 합니다. 정조가 이미 임박하였으니 수화 여부를 일찍이 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진행이 아니면 취재하지 않으나 수화 때 악을 듣는 것은 마음에 미안한 듯하니 다시 간운에 물으라 하였다. 중조실호 14권 중종 6년 12월 27일 개묘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박영이 대관에게 허물을 돌리니 추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또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호 14권 중종 6년 12월 27일 개묘 세 번째 기사 남부 광통방에 불이 나 잇따라 60여 집을 태웠으므로 쌀을 내려 진휴를 명하였다. 중조실호 14권 중종 6년 12월 28일 갑진 첫 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얘기에 제기에 하는 자는 음악을 쓰지 않는다 한 것은 감히 마음을 헛들여 뜨리지 않음을 말함입니다.
마음은 구차한 생각을 하지 않고 반드시 도에 순하게 하며 수족은 구차하게 움직이지 않고 반드시 예를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재는 7일 동안 마음을 안정하게 하고 치제 3일 동안 제거한 뒤에야 신명과 사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의 소견이 이와 같고 의주에도 이르기를 서팽이면 제2가 없다고 하였으니 이른바 제1한 산재와 치제 때 정전에 거처하면서 제공에 드는 일 등을 가리킨 것이지 치제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석의 뒤에는 비록 서팽이라 하더라도 악을 듣지 않고 형살 문서를 아뢰지 못하므로 신등이 15일 조화가 납향제의 석의 뒤에 있으므로 조화를 받음이 부당하다고 아는 것입니다. 이제 정조에서 만골 예와 수하를 거행할 것인지는 예관이 헤아려서 정해야 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고 정원에 전교하기를 나의 뜻도 대제는 반드시 진행하는 것이 예라고 여긴다. 진행하지 않고 서평하는 것도 마음에 미안하거늘 하물며 치제도 하지 않은 경우이겠는가. 또 만골 예와 조화를 받는 것은 역시 대사인데 배하고 행하지 않음이 사체에 어떠한지 널리 의논하여 정하라 하였다. 진조실록 14군 중종 6년 12월 28일 갑진 두 번째 기사 남북 광통방이 불이 나서 일따라 60여 차를 태웠으므로 명하여 유위군 100인을 보내 구조하고 또 쌀을 주어 진율하였다. 또 불이 났어. 진조실록 14군 중종 6년 12월 28일 갑진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고 헌부가 아뢰기를 여형은 군공으로 당상에 올랐으나 본디 경력이 없는데 이제 보성 군수로 삼았으니 보성은 땅이 큰데 어찌 능히 감당하겠습니까? 하였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진조실록 14군 중종 6년 12월 29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종실 영청부정 이감의 아들 이주가 상언하였는데 그 대략에 신의 아비 감은 중의위 서복경의 딸을 아내로 삼았으니 매빙의 예가 이미 바르고 적첩의 구분이 이미 나뉘었는데 종부시가 서복경이 서거정의 서자라 해서 신을 첩산으로 논합니다. 당시에 조화이정 성준이 의논드리기를 이감이 이미 예를 이루어 성혼하였으니 마땅히 처로 논해야 하며 그의 자식은 강등하여 관직을 제수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드디어 이 의논을 옳다고 여겨 선원록의 신의 어미를 처로 신을 적자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미 처가 되고 적자가 되었는데 강등하여 관직을 제수한 유도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당초에 서거정이 처에게서 자식을 두지 못하고 서복경을 낳았으며 서복경은 또 생은 안유문의 맏딸을 아내로 삼았으니 그 문제는 비록 한미한 지파 서출이라 하더라도 내외가 모두 사족으로 창기의 서울 출신생과는 같지 아니합니다. 신은 부정의 적자로서 전례에 따라 마땅히 실수를 받아야 하거늘 이제 종부시가 신을 강등하여 부수를 삼았습니다. 이는 국론이 이미 적자로 정하였는데 종부시가 신을 서얼로 대접함이 원통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명하여 정부에 의논하게 하였다. 김수동은 의논드리기를 대전의 종친의 양첩의 소생은 한 등을 낮추고 전첩의 소생은 또 한 등을 낮추고 관직을 제수한다고 하였으니 진실로 적첩의 군부는 물란시킬 수 없습니다. 이 주에게 강등하여 직을 제수하는 법이 마땅합니다. 하고 김은기, 이손 등의 의논도 같았다. 유순정은 의논드리기를 전일의 이주의 어미를 처로 하고 이주를 적자로 만들어 이미 선언록에 기록하였으니 이주의 강등하여 직을 제수하면 과연 온당치 못합니다. 적자의 예에 따라 직을 제수함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고 성의하는 의논드리기를 이감은 종친으로서 서얼인 서복경의 딸에게 장가들었으니 비록 예로 장가든 것이요 야합한 것은 아니나 마땅히 짝은 아니니 예로 이루어 성혼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고쳐서 첩으로 삼아 명분을 바루어야 합니다. 명분이 바루어지면 그 자식의 직은 자연 제수하는 전례를 따르면 됩니다. 하니 이웃순정의 의논을 따랐다. 중조실록 14군 중종 6년 12월 29일 을사 두 번째 기사 건부가 아뢰기를 장임의 사간인은 이미 복초하였으니 해외의 사간인을 다시 추문하면 형편상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에게 의논함이 가하다 하였다. 중조실록 14군 중종 6년 12월 29일 을사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고 헌부가 아뢰기를 춘향대제를 서팽한다면
망골례와 수화 등을 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장임의 이런 죄가 자손에게 미치는 일이니 확실하게 헤아려서 논정해야 하겠으므로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박영은 주문하라. 수화의 일은 알겠다.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현재실로 14권 정종 6년 11월 29일 을사 네 번째 기사. 밤에 곤방에 붉은 기운이 있고 그 위에 흰 기운이 한 줄기 있었다. 붉은 기운은 모양이 횃불 같았고 흰 기운은 십자 모양이었는데 한 잔쯤 되었다. 진조실로 14권 정종 6년 12월 30일 병호 첫 번째 기사. 병조가 아래기를 전일에 직접 공사를 챙겨안을 문신을 아래라 명하셨습니다. 어제 이미 박지임, 김우사 등 20인을 뽑았으며 또 생원, 신변, 장흘, 김인손 등은 활을 잘 쓰고 이미 생훈이 되었으니 고강하지 않더라도 모두 공사를 챙겨하여 만약 쓸만하면 선정관의 직을 제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중조7월 14권 중종 6년 12월 30일 병호 두 번째 기사. 김수동, 안윤덕이 의논드리기를 나라의 큰일은 제사에 있습니다. 무릇 제향은 산제와 치제를 그 예로 극진히 하여합니다. 그러나 서팽은 진행이 아니며 망걸례와 수화 역시 그 큰 예인데 춘향대제를 항상 정월초에 행하게 되므로 치제에 구애되어 서팽할 적에는 정지한다면 정조의 망걸례는 행할 수 있는 해가 없습니다. 또 올해 이의 서팽에는 제의가 없다고 하였으며 선왕조에도 서팽 재개로 인하여 망골예와 배례 연등을 패하지 않았으니 신의 생각에는 조정조의 예를 따라 행함이 무방할 듯합니다. 하고 유순정, 정미수, 민여정, 송일, 이선, 김은기, 장순손, 임유겸, 이계남, 성순손, 성세순, 이자건, 안윤선, 신용계, 김봉, 이경, 윤희순, 박결, 최한홍 등도 조정조의 구례에 따르기를 청하고 성희안, 정광필, 홍수근 의논드리기를 홍문관으로 하여금 널리 예 제대로 상고하도록 한 뒤에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경세창, 이자와, 한휴군, 김정, 권벌, 박상, 정사룡, 유돈, 채침, 이청은 의논드리기를 무릇 제사는 진행해야 하며 만약 연고가 있으면 서팽하나 서팽에도 성경하는 마음은 진실로 항상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팽의 제에게는 진제와 차이가 있는 까닭에 오래 이에 서팽하는 제의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망골예와 수하의 일 등은 예 가운데 큰 것이며 조정조로부터 행해 온 지 이미 오래입니다. 더구나 춘향은 정월 상순에 있고 정조는 항상 서계 후에 있게 되는데 만약 서계에 구애된다면 대리에는 영원히 폐하게 되어 국체에 혼당하지 못할 듯하니 조정조의 구례에 따라 시행함이 마땅합니다. 아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